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일단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민심이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국힘당은 원래 이제 그런 적폐 정당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정권 교체 여론까지 확산되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권한 그 집권 여당인데 국힘당의 집권 시기나 민주당의 집권 시기나 민중들의 그 삶의 처지가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정부 또 집권 민주당의 정치가 적폐 세력들과 협치라는 방식으로 한통성이 되거나 또 끌려다니거나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는 평가. 특히나 이제 대외 정책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반복적이거나 또 친미적이거나 이런 경향들이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미국식 정치 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기득권화, 보수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도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 뒤에서 둘 다 자꾸 움직이는 것이 소위 새로운 세력들,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 그 언론기관, 정보기관 이런 데서 정보, 언론, 군산복합체 이것들이 움직이는 실질적인 미국의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힘에서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까지도 완전히 말려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이 결국 돈입니다. 돈에 꼼짝 못하는 것이 미국의 양당입니다. 각각. 그리고 자기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정당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싸움을 의회에서 할 때 뭐를 두고 싸우면 돈덩어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써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 또 줘야 되고 중산계급이 뭐 나빠졌고 이러니까 이걸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아니다. 그건 너무 많다. 그거 반에 반만 줘도 된다.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념적인 투쟁이 아니고 돈 갈라먹기의 투쟁입니다. 공화당은 자기 편에 돈이 더 많이 오도록 하려. 민주당은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꼭 그렇게 대한민국도 되어가는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볼 때는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념적인 투쟁이 있었어요. 예컨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념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는 이념적인 대립에서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십 년 되고 나니까 이념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돈입니다. 선거운동은 돈 모으기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 저 컴퓨터 열어가지고 이메일 보면은 전부 수십 단체에서 돈을 좀 보태달라 이거예요. 그것도 큰 돈이 아닙니다. 3불, 5불 요걸 합니다. 3불이라도 100만 불이면 300만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mass fundraising, 이 대중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입니다. 돈이 전부다. 돈이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에. 그래서 저는 저서에 제가 만들은 단어인데
미국을 디모크라시라 그러지 말고 마니토크라시라 그러자. 마니 톡스. 돈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 디모크라시인데 이 마니토크라시라 그렇게 하자. 그만큼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도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자유당 때 뭐 그때 제가 대구에 있고 이럴 때 조봉암 씨 뭐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념을 가져와요. 좀 더 사회주의적이고 집체적인 이런 이념을 가져오고 민족적인 걸 가져오고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발전하자 미국과 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뿌리가 이념적인 대립에서 그래도 보였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이건 미국보다 더 돈주의예요. 돈주의예요. 돈이 없으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 한글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언론을 보고 사람하고 물어봐도 한글도 안 해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그 영화 봤는 얘기도 요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생충 영화 보십시오. 그게 자기가 주어진 보잘것없는 생활 환경 그걸 하나의 자기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한글을 하지 않는 것이 요새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건 후퇴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한글하고 존 로크나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 원체 민주주의는 혁명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약을 어기면은 전복을 물리적으로 힘으로 전복시킬 권한이 있다. 이게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간보면 그게 부정부패가 이렇게 있고 또 잘못된 게 많아도 갑질을 하는 돈 있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게 슬픈 얘기예요. 미국만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일 데모하고 총 놓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그 분배의 정의가 잘 되지 않은 사회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껴안고 그 안에서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발전하는데 돈 있는 사람 또 돈에 의해서 하는 그것을 업체를 그걸 달리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부채질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미국이지요. 미국은 세계 정복하는 그런 야망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정복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정복을 주로 의미합니다. 요새 이제 중국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거든. 가만 이런 것 저런 것 계산. 또 북조선에도 무기 같은 거 보니까 미국보다도 앞선 무기가 몇 가지 요새 나왔어요. 그러 놓으니까 당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군사적인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은 미국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그걸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가 미국을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세계의 국가들 혹은 지도자들이 다른 종류의 이념을 모색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것이 더 그런 다른 이념을 창조할 수 있는 원천적인 국가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기득권화의 원인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그 이제 잃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을 자기의 중심적인 그 가치관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치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권력이 누리는 것, 내가 획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돈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는 확실히 이제 그런 경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 예산 따기 위해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거래의 대상하고 흥정하고 이런 그 정치 풍도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중요하게는 미국에 대한 입장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정치 풍토가 그동안 70년 동안 국힘당 유가 만들어놨던 그런 정치 풍토에 그냥 흡수되어가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 기득권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 태도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4대국을 섬기는 그 자세입니다. 결국은 주권 국가로서의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4대 국가로서, 그러니까 4대국으로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통수권을 미국한테 주고, 그게 6.25 전쟁 그때입니다.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주권 국가로서의 처음 가져야 되는 걸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하라 그러면 하고, 미국이 하는 거는 다 좋고 결함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 식민지의 역할을 또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식민지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데모해가지고 부수고 이러면은 국제 여론도 있고 이래가 데모가 성공됩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식민지가 돼 버렸으니까 이걸 스스로 그 문화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문화운동,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혁명이 필요할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위해서, 주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되면은 연방정부가 어떻게 꾸려졌든지 하나 꾸려지면 그것만은 주체적인, 그래서 통일부 이름도 없애고 뭐 남북 관계부로 하자는 거, 그거는 통일부를 주체 통일부로 해서 주체라는 개념, 주권이라는 개념,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크게 최근에 나타난 게 촛불혁명 아닙니까?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4.19 때 경관에 두드리 맞아서 부상을 입으면서 4.19 그날 경무대 앞에 가서 데모를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저도 데모한 성명서는 영어로 번역하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면 준비될 수도 없고 학생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건 정치. 그래서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4.19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누구한테 고스란히 갖다 줬어요? 장면한테 고스란히 갖다 줬지 않아요? 장면 윤보선 그러고 고스란히 갖다 주니까. 그래 얼마 안 가서 또 박정희 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역사가 참 어려움 속에서 뒤죽박죽 지금까지 했지요. 보니까 촛불혁명은 국민들이, 대중들이 했어요. 중산계급이 나와가지고 뭐 또 돈 있는 사람이 나와가 한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촛불 정신이랄까, 그게 전부 녹아가지고 모든 층에 있는 사람들, 직장이나 나이나 교육 정도나 물론 국민 전체가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촛불혁명도 하고 나서 우리 4.19가 장명정부한테 갖다 준 것처럼 이 근사를 지금 못 해가지고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위시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파악을 못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주권 TV 이런 데서 전문가들 모아가 한번 하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혁명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지혜롭게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그런 강한 정권을 물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4.19에서 별로 못 배웠다. 그러나 4.19의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역사로 볼 때. 그런데 촛불혁명에는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그 영향이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촛불혁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시 촛불혁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 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평양 선언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화해 정책에서는 그래도 다른 그 국힘당류와 같은 당들과 구별된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긍정성이 있고 구별된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뭐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뭐 우려스럽고 뭐 뒷심이 없는 걸로 뭐 보입니다만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항상 평가를 할 때는 비교를 해야지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씨가 후보로 나오는 민주당이 가능성이 제일 있지요. 그런데 국내 경제적인 문제나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경험도 많고 하는 것 같아요. 국내 경제의 경제적인 분배 정의나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참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에 가서는 완전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 한마디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총명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더 나가야 되는데 촛불보다 더 앞질러 나가야 됩니다. 촛불보다 앞질러 나간다는 것은 촛불을 알아야 됩니다. 촛불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직접 민주주의 발전이 대한민국 촛불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고 이걸 더 현실화시켜서 차기 대통령, 차기 정권은 촛불혁명 제2의 촛불혁명에서 차기 정부가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는 4.19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경험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식 정치 체제를 보시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 미국이 망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미국식 정치 체제의 변화 가능성, 희망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시각각으로 그 변화 가능성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또 미국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답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도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보다는 후진되어가 나가 그렇게 발전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제일 앞장선 선진국이라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한 나라가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사권도 모든 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만 가지고 이제는 사이버 웨펀스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군사 대국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선입니다. 지금만 나타난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조선하고 협력을 해서 안보 혹은 평화 정책도 같이 해야 되고 경제 정책도 같이 해야 되고 남과 북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든 걸 맞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새로 만드는 정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고 북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북은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도 세계 국가가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이미 8차 당대회에서부터 지금 기조연설 하는 데를 분석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은 야당은 안 됩니다. 그래가 안 되고 여당이 탈바꿈을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식 정치 체제 뭐 전망 얘기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당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제도가 미국적인 것이 망쳐도 여간 망치지 않았거든. 이제 양당 정치에서 3당이나 4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선거구를 만들어놔 전국적으로 소선거구 하면 항상 양당만 됩니다. 둘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3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선구. 우리도 소선구가 아니고 중선구로 했어야 좋습니다. 좀 바꾸면 좋습니다. 지금 소선구입니다. 일본은 중선구입니다. 그래서 소수당들도 말벌이 있죠. 불란서는 중선구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미국의 양당 정치를 못 벗어나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연방 정치에서 주에서 이 주는 민주당, 이 저주는 공화당 이제 갈르죠. 그러면 그 민주당, 공화당 두 개로서 미국 전체가 쫙 갈립니다. 두 팔 아니면 여러 팔로 갈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 팔로 좀 갈리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또 두 팔로 또 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 미국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체제에 맞고 우리 문화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화자찬하는 민주주의는 미국 거고 자기를 겸양하고 다른 사람을 북돋우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그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선거운동 가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악마로 만드는 그러한 미국의 정치 풍토 또 그래가 자기가 지면은 그걸 컨시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1년이 넘었다. 승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후진화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심은 다수결이고 다수결이라는 것은 인간 평등을 의미하고 1인 1인이 다 평등하고 창의력과 이런 걸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된 데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 문화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공화당에서 지금 말하자면 대다수가 그 바이든이 대통령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미국에 후퇴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뭐 이 선거구를 만드는 거 이런 걸 봐도 부패돼 가지고 자기 당이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 일부러 종이 조각을 이상하게 그리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건 민주주의의 추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의 그 촛불에서 나온 것처럼 국회의원도 선거운동할 때 그 자기 지방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접 얘기하고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서 선거민과 후보자들 사이에 면밀한 대화가 있고 또 토론도 있고 이렇게 되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하면요. 금방 그 말씀하신 것 좀 이어가지고 미국은 현재 민주당 공화당이 양당 체제에서 변화가 거의 힘들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사회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지금 기득권 양당 체제로 굳어가는 걸 좀 혁파를 하기 위해서 해법이 무엇일까? 한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좀 정치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그리고 그런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정치제도, 그런 게 도입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게 하나 꼭 부원시킬 거는 외국 미국도 물론이고 없는 것은 우리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분단이 돼가 지금 민족의 열망이고 참 수건인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당이 그걸 지향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7, 80%는 통일을 원할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 뭐 젊은 사람이 있다. 그건 다 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지. 통일이 되면은 대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박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도 성산이 큰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발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있으면 어떤 형식의 통일이든지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그 연방으로 여기는 연합이고 뭐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것을 중매를 시켜서 좀 평등과 자유, 집체와 개인 뭐 이런 것을 조화를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이런 걸 조화를 시키는 것을 앞장 세우는 그런 통일정당이 이 프로그램 보시고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통일정당의 자문위원으로 뒤에 앉아 있을게요. 통일정당. 가만 보니까 지금 통일 텔레비전도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한다 그러대.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그러한 정당과 후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또 한국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좀 텄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사적으로는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해외 나와서 나올 때는 일제시대에 나와가 중국 나왔고 미국 와서 지금 한평생 살다가 보니까 조국이 없어졌어요. 조국이 없는 사람들이 해외 동포 중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안 돼 가지고 있을 때 조국을 떠나서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분단돼 가지고 갈 때 올 데가 없어요. 일본에 있는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더라도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3의 정치체제, 제3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외에
조국을 뒤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앞으로 보고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